요번에 엑시노스 같은 거 만들려다가 만들긴 했는데 결국 대규모 런칭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파운드리 신뢰 문제를 잘 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타임 투 마켓 이런 거. 네. 삼성도 과거에 좀 그 엑시노스 이런 거 스스로 CPU 설계를 했었는데 잘 안 되니까 그거 포기하고 이제 받아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스냅드래곤보다 전성비도 딸리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 아마도 요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첨단 공정 4나노 중에서도 이제 4나노 중에 제일 밀도 높고 전력 덜 쓰는 걸 아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의 그러니까 설계만 놓고 보면 스냅드래곤보다 조금 열위일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선단 공정을 선제적으로 쓰려고 했던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은 조금 더 좋은 설계에다가 설계는 좋은데 대신 약간 옛날 공정 쓰고 삼성은 약간 설계가 밀리지만 첨단 공정을 써서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노하우 생기면 삼성 파운드리 매출을 늘리고 이렇게 하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이거 좀 뻥난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 엑시노스 2200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삼성이 어느 정도 좀 설계를 마진을 크게 가지고 간다든지 해서 룰을 좀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안에서. 제가 이제 삼성의 작년 발표를 보면 그 AMD에서 GPU 설계 받아갖고 우리 전력도 덜 쓰고 성능도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홍보를 했다는 건 설계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칩 자체가 동작을 안 하면 우리 칩 성능이 엄청 좋아요라고 얘기하지 못했겠죠. 그거 돌려보고 얘기했을 텐데. 저 되게 삼성전자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확하게는 자기들이 그 순간에 보이는 거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뭐 된다라고 했거나 그랬으면 그거는 믿고 발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파운드리의 좀 제조 능력에 좀 문제. 네, 저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랑 그 전체적으로 업무 관행, 뭐 업무 스타일 이런 데들의 이슈가 아닐까. 뭐 제가 그 안에 있진 않으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듣는 분들은.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 더 그 제조 능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정확하게는 근데 고객과의 소통 문제 이런 게 더 큰 이슈가 아닐까? 뭐 이렇게 짐작밖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이슈가 생겼는데 고객에게 말을 잘 못하고 있거나 혹은 고객 입장에서 뭔가 이슈가 생겼는데 어떤 패스로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게 아무래도 그 램 쪽보다는 그 비메모리, 네, 그렇죠. 메모리 쪽보다는 역사가 짧아서 역사도 짧고 메모리는 공산품이잖아요. 메모리는 하는 역할 솔직히 말하면 뭐 몇 개 없어요. 전원 꺼라 켜라, 읽어라 써라. 그냥 공산품이고 갖다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운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2, 3년 설계하는 동안 계속 파운드리랑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그 소통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네. 역사도 짧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네요. 뭐 물론 삼성도 그렇게 역사가 짧은 곳은 아닌데 파운드리로. 그렇죠. 그때도 주력도 아니었고. 네, 뭐 근데 가야 할 길이니까 한 번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해가 또 되는 측면도 있네요. 네, 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조사님 이제 좀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 와서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좀 미래를 좀 어디서 좀 발견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삼성전자는 하는 사업 영역이 워낙 넓어갖고 그냥 뭐 전부 잘하면 좋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파운드리 거의 가져가야죠. 일단 파운드리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직 설계하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면 거의 커지는 파이기 때문에 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분야도 이제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로 그 좀 기존의 메모리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핌 같은 것들, 프로세스 인 메모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든 다음에 최초의 그 큰 고객한테 쓰게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왜 핌이라는 게 왜 있냐면 제가 이제 기존의 컴퓨터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CPU가 뭔가 일을 해야 되면 메모리에 저장하고요.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을 가져왔다가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뭐 값을 좀 더했다가 저장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 발전하는 걸 보면 CPU 안에 그 멀티코어화는 꽤 빨라요. 근데 메모리 용량 증가도 좀 많이 더뎌지고요. 좀 더 중요한 건 대역폭. 그러니까 메모리가 CPU에게 한 번에 줄 수 있는 데이터량이 그 원하는 만큼 빠르게 늘어나진 않아요. 잘 보면. 그래서 그 데이터 전송하고 이런 거에 시간이랑 파워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 요 데이터 중에 일부는 정말 간단해요. 예를 들어 숫자 1 더하기나 한 숫자 1000개 정도 한 번에 그 값을 하나씩 올려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메모리가 직접 해주면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값을 하나 값 1000개를 올리려고 하면 CPU가 첫 번째 값 읽어와, 값 올려, 다시 써. 그리고 1000번 하겠죠. 느려지는 거구나. 네. 원래 CPU는 그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그냥 CPU가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값 1씩 다 올려. 1씩 다 더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두면은 데이터 전송이 없었죠, 여기. 네.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최적화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의 단점은 뭐겠어요? 기존처럼 돌릴 수 없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존에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지정해서 값 올리라 그러면 올릴 텐데, 이제는 예를 들면 삼성이 핌 만들었다가 그 핌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핌에 명령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럼 OS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근데 대신에 이런 거 한번 쓰면 고객들 중에 이런 그 메모리 안에 그 숫자 연산 많은 고객들은 엄청 좋을 수도 있어요. 빨라지는 거죠. 맞죠. 고객들 엄청 크다고 이제. 고객들이 사면은 한 100만 개씩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 가격 5배 받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성능 10배 올라가면 5배 받아도 사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한 고객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에서도 네. 많이 좀 스타트업 같은 데서도 많이 좀 나타나는 게 그 막 기술이 좋고 제품이 엄청 좋아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출연하면 그래도 투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벤처를 볼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그 엔비디아 그 머신러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대비 2배 빠르다, 3배 빠르다 이런 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빠르려면 압도적으로 빠르던지. 왜냐하면 그 칩을 쓰는 대가는요. 그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너희가 이 칩을 사서 예를 들어 엔비디아 거 대신 우리 벤처 칩을 쓰면 2배 빨라. 그 2배는 좋은 성능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맞추느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맞추느라 비용 더 들죠. 결정적으로 내년 되면 2배 빨라요, 엔비디아는. 맞네요. 근데 이 벤처는 이제 김이 빠져갖고 그 다음 세대 칩도 안 나왔어. 왜냐하면 작년에 비즈를 못했거든. 맞아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하다가 이제 손가락 빠는 거죠, 이제. 그럼 시간만 날린 거야. 이거 되게 그 신형 반도체, 뭐 많은 신기술이 겪는 문제예요, 이거는. 저는 이런 요소들 봐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회사 투자하고 싶으면 큰 고객 잡은 애들. 그게 아니면 기존 칩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안 되는 거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 핌 같은 거는 특정 목적에서는 기존 CPU랑 메모리를 아무리 빠르게 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소통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핌을 갖고 좀 이런 좋은 움직임이 비즈니스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는 있나요?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글쎄 밖으로 보이는 건 모르겠더라도. 근데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왠지 좀 그런 거를 이미 깔고 가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막 R&D 기술 막 이렇게만 접근하진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런 칩들은 근데 만들면 고객들 중 예전 아마존 같은데 뭐 달라고 해볼 수는 있어요. 이게 그 되게 아마존 같은 데도 서비스들 까보면 메모리가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램 캐시 형태로 뭐 이렇게 캐싱해 놓는 서버들이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램 사용량 크거든요. 혹은 데이터베이스도 램 사용량이 크죠. 대신에 이제 밑에 데이터베이스 쪽 완전 아래쪽 코드는 다시 써야 되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존처럼 덩치가 크면 한번 써봄직하지 않나? 그래요, 저는. 근데 그런 건 보통 뭐 아마존도 그렇고 삼성도 그런데 크게 발표는 안 해요. 보통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군요.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그런 또 새로운 흐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바일? 모바일은 그냥 하던 거 하는 수밖에 없죠. 플립 접어야 될까요, 이게? 뭐 폰을 접는다. 접지 말고 접어라, 뭐 이 정도 그냥.
근데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퀄컴 이제 폰의 부품으로서 AP를 놓으면 퀄컴은 자체 설계하다가 집어 던졌다가 누비아를 다시 인수했어요. 그 누비아가 그 기존 애플 사람들을 모인 그 암 기반 CPU 설계하는 회사인데 아마 이거 암이 좀 별로 상황이 별론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퀄컴에서. 네. 그러니까 버렸던 사업을 거의 1, 2년 만에 다시 인수해서 시작하는 거겠죠.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필이면 그 AP 시장 리더네. 퀄컴이죠. 그럼 그거를 따라가야 될까? 그건 불확실하죠, 사실. 근데 그런 흐름 자체에서 뭐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될진 몰라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쪽에 좀 기술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선 좀 잘 좀 해봐 좀 이런 게 암한테 일단 제일 먼저 암이고 어떻게 좀 해봐 삼성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혹시 그 요즘에 뭐 바이오도 나오고 막 로봇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예. 혹시 그런 것도 그 삼성전자의 미래 경쟁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바이오 같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에 가까운 모델을 하는 거고 저는 그런 모델은 삼성 스타일에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로봇은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좀 정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를 들면 저는 자율주행차 같은 건 규제의 문제지 이거는 확실히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도 뭐 테슬라식 자율주행 있고 그 구글이 하는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있잖아요. 저는 이 두 개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운송을 하는데 제 자가용은 그냥 제가 타고 움직이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가다가 조금 한 5,000km에 한 번씩 에러가 나도 제가 잡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만드는데 완전 자율주행차로 24시간 도는 물류를 만들 거다. 그러면 라이다 같은 거 써갖고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게 좋죠. 라이다는 비싸고 그 테슬라식은 좀 싸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애들은 이미 마켓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화물업계 그 운전자 숫자가 확 줄어들겠죠. 아마 좀 플리처럼 돌아다니겠죠. 혹은 이제 사람이 꼭 앉아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는 그 숙련된 기사가 가야 될 거리도 좀 그냥 앞에만 보고 있는 사람 앉아도 되고 신분당선화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반하는 거네요. 네. 근데 저는 로봇에서 정확히 무엇을 챙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로봇 기술들은 필요하긴 할 건데 네 발로 걷는 로봇,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거 재미는 있죠. 이제 발로 차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게 일어나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좀 일어나면 재밌잖아. 뭐. 이제 이건 제 개인 소감이에요. 저는 그쪽에서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는 건 이제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하드웨어 쪽이라서 뭔가 또 삼성전자가 잘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하면 잘하겠죠. 근데 그걸 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무엇을 대체하고 싶으냐 혹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어디를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로봇이나 바이오는 조금 더 아직 구체화되는 그런 게 좀 그렇죠,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파운드리랑 메모리 반도체는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그런 그렇죠, 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진짜 메모리에서 핌 같은 거는 이거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 큰 기업이 그걸 물어가지고 그렇죠, 바꾼다고 하면 약간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그 뭐 표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완전 바꾸게 되는.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 걸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핌을 하는 회사는 물론 뭐 하이닉스도 있고 뭐 설계 회사들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런 거 먼저 가갖고 누군가 그렇게 삼성전자 맞춰서 쓰면은 이제 나머지 회사들 줄줄 끌려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 반대로 다른 회사가 먼저 하면은 삼성전자도 줄줄 끌려다니게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빨리 이거의 효용 높은 고객 잡아갖고 뭐 간과 쓸개를 다 빼주면서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뭐 잘 안 돼 이러면 막 뛰어가고 막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부터 좀 잘했지만 더 그 위치가 강고해질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기존의 메모리를 잘했던 강점에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이런 거 잘하려면. 왜냐하면 기존 메모리 소모품이었어요. 말했지만. 그냥 좋은 성능을 잘 만들어서 주면 그냥 슬롯에 껴서 썼을 뿐이죠. 근데 핌을 잘한다는 건 성능 좋은 핌을 그냥 만들면 가져다 써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핌이 처음 나온 순간에 세상에 핌을 제일 잘하는 건 어디야? 삼성전자겠죠. 예를 들면.
혹은 뭐 하이닉스일 수도 있고 어디가 됐건 그럼 자기들이 핌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저쪽은 핌은 몰라요 고객은. 근데 그 메모리에서 뭔가를 하면은 뭐가 뭐가 좋아지는지 알아요. 그러면 소통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삼성 쪽에서 이거 이렇게 써보는 게 어때요? 뭐 이쪽에선 당신들이 이렇게 쓰면 빠르다는데 느린데 왜 이래? 그러면 또 해결해줘야 되고 이제 기존보다 좀 더 훨씬 강한 고객 인터랙션이 필요해지죠 이제. 그래서 파운드리를 조금 더 한번 여쭤보면은 이게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그 TSMC와의 점유율을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7나노 때 벌어졌잖아요. 뭐 계속 그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가요? 그냥 요 정도 차이는 그냥 왔다 갔다.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 4나노 이제 원래 5나노로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또 세일즈 시작되니까 당연히 뭐 매출 점유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래서 뭐 올해 올랐다고 막 좋아하고 올해 내년 떨어졌다고 막 그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막 그렇게 유의미한 격차나 갭은 아니다. 네, 저는 사실 그냥 매출이 오르는 게 꺾이면 좀 걱정을 할 텐데 점유율은 좀 떨어져도 매출 오르고 이러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 매출이 커진다는 건 삼성 파운드리라는 생태계 안에 멤버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주고받을 설계 자산 많아질 것이고. 네. 그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수율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거는 그도 그냥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냥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근데 지금 양산하는 공정은 아주 많이 움직일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무엇이 됐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넣어서 수율을 올려가긴 하겠죠. 다만 이제 세간에 들리는 그런 소문이 이제 진짜로 수율이 너무 낮고 그러면 결국 삼성이 원가를 포기해야 되니까 수익성은 나빠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막 그 주요 고객들이 TSMC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긴 하는데 뭐 글쎄 그건 모르죠 저도. 네. 근데 아마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디멘시티 9000 나온 거 보면 아까 한 얘는 8W 9W 쓴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냅드래곤이랑 한 20%쯤 차이가 나요. 그 전력 사용량이. 근데 원래 그 미디아텍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퀄컴의 상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경쟁사인 미디아텍이 TSMC 4나노를 써갖고 20% 가까이 좋다 그러면 써보고 싶겠죠. 그거 뭐 삼성이 싫어서 이런 문제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수준의 설계인데 마켓 탑을 뺏겼다는 건 좀 존심도 상하고 시그널도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삼성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고객을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혹시 그 GAA 방식을 3나노 때부터 그거 삼성의 뭐 공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게 더 빨리 올해 하반기인가요? 뭐 약속은 그런데 실제 칩 나오는 보기 전엔 모르죠 사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TSMC는 GA 방식을 아직 3나노에 쓰지 않는 건가요? 3나노까지 핀을 쓰기로 했어요. TSMC는. 아마 뭐 그 이유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TSMC가 지금 핀펜 넘어오고 하는 거 보면 핀에 되게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아직 GAA가 연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복잡한 지표들을 두고 한 결정일 거예요. 그럼 TSMC가 GAA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가겠죠. 얘 핀은 계속 위로 이제 이 핀펫으로 미세화한다는 거는요. 제가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가 이만하면 핀을 요런 두께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 줄일 거예요. 그럼 핀을 더 뾰족하게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한하게 뾰족히 높일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특성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핀이란 방식을 버리고 층층이 이렇게 통로를 쌓는 식을 하겠다는 게 GAA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도 리본펫을 간다고 했고 그것도 이제 GAA예요. 그럼 당연히 TSMC도 그건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GAA 방식을 좀 일찍 도입하고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의 좀 그 격차를 줄여가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핀에 자신이 없어서 빨리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때 자신들이 가진 GAA의 특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로 새로운 고객을 가져간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어차피 앞에서 P는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좀 많이 고생하더라도 GAA랑 EUV 쓰는 노하우를 빨리 땡겨가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GAA 방식 3나노 이게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됐건 애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좋거나 엄청 그 피말리거나. 그러네요, 참. 그러면 저자님께서는 네. 또 그 여러 얘기 해주셔서 조금씩은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감히 제가 따라잡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집에 가서 기도나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신뢰 사업이잖아요. 네. 고객 하나를 놓고 2, 3년간 어떻게 보면 없는 공장으로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거죠. 우리 3년 뒤에 무조건 공장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은 이제 저는 인하우스 툴, 내부에서 그 없던 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던 사람들인데 네. 되게 사소한 것도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고객사, 팹리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움직일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거 해결하려면 진짜 위에서 뭘 크게 가지고 크게 갈아엎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역할을 좀 잘 나누고, 그리고 고객 쪽에 붙어 있는 그 엔지니어들이죠. 그쪽에는 인싸력이 강한 사람을 모아갖고 좀 더 진심을 듣고 이런 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객 쪽에서랑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투명하게 넘기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투자하는 쪽은 그중에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자본으로 해결하고. 근데 실제로는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원가를 포기하는 거죠, 이제. 네. 예를 들면 밀도를 포기하고 대신 좀 완성도가 낮아도 돌아갈 수 있게, 예를 들어 칩의 크기가 80 대신 한 90이 되더라도 대신에 약속은 맞출 수 있고 원하는 전력 소비는 좀 줄일 수 있고 원하는 정도로 나오고 그런 식의 그 역할이 분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에 있지 않은 게 잘 몰라요. 아마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소통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신뢰, 약속, 그 시장에 그 좋은 제품을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삼성 디지털 프라자 이런 느낌에 가깝게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고객단에서. 철저한 AS 센터. 네. 그러니까 영혼을 빼서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고객 입장에선 이슈 제기를 했는데 그 이슈가 뭐고 언제 해결될 거고 이거 아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메모리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비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으로도. 제가 근데 이제 파운드리 몇 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깨 너머로 저런 거구나만 슬쩍 본 건데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너무 이게 좀 희망회로를 돌려본다고 하면 뭔가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육체 노동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하면 점점 이게 뇌를 쓰는 듯한 그런 분야로 가는 것 같아서 나중엔 또 막 이게 더 멋진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훨씬 예측하기 힘들죠. 네. 이거 그냥 투자를 몇 조 했다고 막 박수치고 그럴 것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거 결국 의외로 현장에서 왜냐하면 아무리 엔지니어 수가 많아도 예전 퀄컴과 컨택하는 엔지니어 몇 명 있겠어요? 몇 명 있겠죠. 의외로 그 안에서 결정되는 게 많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과 계속 가까워져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그 파운드리와 그 팹리스의 인터랙션도 왜 늘었냐면요. 점점 특성 조절이 힘들어서 그래요. 옛날 벌크 팻 이런 거 쓸 때는 그놈인 시절이 많았어요. 그냥 이대로 만들어 하면 응 하고 만들어서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3D 트랜지스터 구조가 나오면서 트랜지스터의 특성도 되게 분포가 다양하게 나오고 밀도를 줄이려면 희생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요. 이제 파운드리도 옛날엔 그냥 설계도 주면 밀도 줄여졌다고 하면 이제 역제한을 많이 해요. 야, 우리가 굉장히 특성은 안 좋은데 되게 작은 트랜지스터가 있다. 이제 셀이 있다 우리한테. 그러면 요런 셀로 너희가 자주 가동하지 않는 회로는 요런 걸로 만들어 하면은 그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상호작용들이 있어요. 계속 상호작용은 올라가요. 삼성이 메모리에서 핌할 때 소프트웨어랑 상호작용을 늘려야 되는 것과 파운드리가 팹리스랑 상호작용을 늘려야 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핌도 없어도 됐을지도 몰라요. 메모리가 1년에 2배씩 빨라졌으면. 그거 안 되니까 최적화를 해보는데 소프트웨어에게 선택지를 주는 형태가 되는 것 뿐이에요.
파운드리도 옛날보다 미세화가 안 되니까 팹리스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택지를 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 잘 해주고 처음 보는 걸 할 땐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이네요. 네, 그렇죠. 네. 되게 이런 모르겠어요.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그런 인간 파워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서구화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사고방식이. 그 어떻게 보면 서양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이.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의 쇄신이 훨씬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야, 삼성전자의 미래를 소프트 스킬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냥 쉽게 던지면 소프트웨어 잘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소통 방식, 이제 소모품을 팔면 그냥 가게에서 집어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점점 줄어갈 것이다. 네. 그 또 기사를 보니까요. 네. 그 M램 기반 인메모리 네. 컴퓨팅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네. 뭔가 세계 최초 이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근데 M램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냥 저장 소자가 캐패시터면 D램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레치 4개 엮으면 S램이고 이래갖고 이거는 사실 소자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M램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핌을 한번 열어보면요. 말한 것처럼 그 메모리가 스스로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연산하는 메모리도 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의 핌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D램 기반 핌인데 이거는 그냥 램 안에다가 CPU의 역할을 하던 그 연산기 몇 개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특정 셀에서 진짜로 숫자를 더하고 그런 거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메모리에 그냥 값을 흘려 넣으면 뭔가 계산돼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앞에서 말한 그 D램에 있는 핌은 쉽게 말하면 계산기에 제가 숫자 2개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그 여기서 나온 M램 핌 같은 건 제가 예를 들면 여기 관이 하나 있고 양쪽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 물 2개 합친 정도 나오겠죠, 물의 양이. 이건 이해되시죠, 지금? 근데 그런 식으로 연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 흘리는 방식의 단점이 뭐겠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물이 좀 배관에 묻기도 하고 뭐 흔들리면 조금 새고 그러니까 1리터 1리터인데 뭐 1.98리터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확도는요, 원래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그런 정확도가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코드들 보면 만약 입력값이 1이면 뭐하고 입력값이 2면 뭐하고 3이면 뭐하고 이래요. 근데 1.99 나오면은 2여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코드 깨질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인공신경망 이런 게 유행하면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인공신경망은 그 신호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좀 둔해요. 별 신경 안 써요. 이런 거에 제가 지금 앞에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뭐 대본 같은 거 인데다가 글자에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이런 경우면은 기존의 코드는 난장판이 되는데 인간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노이즈에 강해요. 그래서 그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돌아가는 애들은요, 좀 숫자가 좀 틀려도 돼요. 더 할 때마다 좀 틀리게 나와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을 노리고 나오는 반도체들이 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그 숫자를 1 더하기 1은 2를 정확히 만드는 회로는요, 트랜지스터가 수천 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1 더하기 1 하면은 2쯤 나오는 그런 거는 트랜지스터 개수 확 줄어요. 확 줄어요. 네. 대신 정확하지 않죠. 과거에는 근데 정확하지 않으면 못 썼어요. 근데 인공신경망은 정확하지 않아도 써요.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웅달님 대화하는데 뒤통수로 뻥 치면 그 뇌세포도 그 전기 신호가 막 변해요. 그래도 하는 말 거의 비슷하게 할 거예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냥. 네. 이렇게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서 아예 그 정확도 포기하고 밀도를 그냥 연산하는 밀도를 확 높여버리는 거죠. 또 그런 방식이 또 있는. 뭐 근데 이런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쓰려면 그 고객이랑 해야지. 이런 고객. 물건들의 경쟁자는 그 엔비디아 쿠다 같은 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쿠다도 생태계 강하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쿠다로 안 되는데 이거 되는 거 보여주는 거랑 그럼 이걸로 뭐 할 거냐 보여주는 거죠. 이런 물건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객 누구 잡아서 뭘 해낼 거냐.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라는 게 막 갑자기 이게 막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뭐 주가 상승하고 이렇게 막 보기에는 조금 더 그 간격이 그렇죠. 있다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 D램에서도 세대 교체 얘기하면서 DDR5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DDR5는 좀 더 쉬운 형태예요.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소나타 다음 세대가 나왔다 좀 이런 느낌이에요. 네. 보통 DDR4에서 5 넘어가고 뭐 이게 4, 5 있으니까 1, 2, 3도 있겠죠 아마. 그럼 그럴 때마다 표준에서 좀 더 그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를 아낄 수 있는 표준도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그 대역폭도 늘리고 그런 조치들을 해요. 그냥 그런 물건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기존 고객들도 그냥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겠네요. 성능이 이런 좋다. 건 뭐 핌 같은 거랑은 무관하게 그냥 이미 이런 칩을 만들기 전에 인텔 같은 CPU 회사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DDR5 컨트롤러가 이미 박혀 있죠. 그러면 그 이미 표준 맞춰서 같이 만든 거예요. 공산품이 되는 거죠. 확실히 그 메모리 쪽에서는 계속 앞서가고 그게 계속 돈으로 좀 연결되는 간극이 좀 짧고.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좀 그 주가가 부진해서 그런지 그 뭐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막 좀 크게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잘하지만 다른 생태계가 너무 약하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가 항상 질문이에요. 일단 제일 큰 거. 이것저것 다 잘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요. 네. 반도체에서 눈에 띄는 나라들 몇 개 있어요. 미국, 대만, 한국. 네. 또 있나? 없죠.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뭐, 구태여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설계 장비, 뭐 후공정 이런 거 약점이 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기사를 보면.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소재를 해야 되냐. 그럼 모든 소재 다 하는 게 맞냐. 예를 들면 대만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잖아요. 네. 대신 한국보다 하는 그 글로벌 첨단 산업은 적어요. 네. 거의 그 파운드리 원툴 몰빵처럼 살고 있죠. TSMC를 좀 핵무기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자동차, 철강, 석유 다 하죠. 반도체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소부장에서 한국에 내재화를 한다는 거는 인재를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기도 해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 기술들은 돈만으로 되진 않아요. 전 거기에서 그 트레이드 오프를 알고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걸 안다고 하면 그 안에서 그래도 리턴이 좋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은 메모리에서 세계 탑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맞는 기계 점유율은 메모리 점유율만큼은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의 목표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장비 소재 후공정 없으면 하나 막히면 위험하니까 우리 전부 하나씩 하자. 전 그런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능하지도 않고. 네.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좀 국가의 외교가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특정한 소재가 반드시 한 개의 나라에서만 나온다. 근데 이거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럼 그 나라랑 끊기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죠. 심지어 미국조차도 대만과 관계가 꼬이면 반도체 만들기 힘들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